예, 다음 시간 제가 왔습니다. 이수환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 하나 쓰신 것 중에 나노테크 에너지라는 회사가 그래핀 배터리를 한국 기업의 위탁 생산을 맡기기로 하였다라고 기사를 쓰셨는데 어디에 맡기는지는 안 쓰셨어요. 어디입니까? 이게 그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사의 그 앞으로의 MOU 일정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기사에 하나 안 썼다. 예, 안 썼습니다. 네. 금양에 맡깁니다. 금양. 네. 그 핫하다는 그 금양. 그 금양에 맡깁니다. 일단 차근차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노테크 에너지는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설계하는 기업입니까?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 어디 나라 기업이죠? 미국 기업입니다. 생긴 지 오래됐습니까? 생긴 지는 이렇게 오래된 법인 자체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고, 네. 지금 이게 투자를 아마 꽤 여러 많이 받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투자 나온 거는 2021년에 대만으로부터 한 6,400만 달러 정도의 시리즈 D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 앞에 가면 C, B, A 뭐 많이 받았어요. 네, 받았었고요. 네. 마지막 후속 투자 받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래핀 배터리라고 이제 적어 주셨어요. 배터리인데 그래핀으로 만들었다. 그래핀이 쓰인 건데 이 나노테크 에너지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CNT 얘기하면서 도전제 얘기했잖아요. 도전제. 이 그래핀을 도전제 소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때 우리 한창 기대에 부풀었던 이 그래핀 기반 반도체 결국에는 누설 전류를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는 소재 때문에 각광을 받았지만 반도체 소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많이 알려졌고 이후에는 대신에 CNT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전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 활물질과 밑에 집접한 금속 사이에 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떤 카본 블랙이라는 탄소를 쓰고 있지만 이 그래핀을 껌댕이를 쓰지만 그래핀을 쓰게 되면은 그만큼 도전성,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낭비가 적겠죠. 그러니까 그래핀이 전기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음극 활물질과 집전체, 양극 활물질과 집전체 사이에 들어가서 전기 전도성을 높여준다. 맞습니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특징은 내화성입니다. 내화성이 있는 전해액을 만듭니다. 그 무슨 내화라는 게 불이 안 붙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전기차에서 화재 발생하잖아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는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전해액이 불을 붙이는 가속 역할을 해주면서 뭘 태우냐? 양극활 물질을 주로 태웁니다. 양극활 물질에는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활 그쵸. 불이 붙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불이 타기 위한 매질, 그러니까 원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불을 계속해서 타기 위한 이제 산소.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배터리 내부에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나노테크가 만든 그 전해액은 내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안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해액을 이 기업에서 만들어요. 그렇군요. 그럼 전해액? 그러니까 그래핀을 사용한 전해액을 그렇게 만드는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술 기업인데 배터리를 직접 하려고 하나 보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쪽은 일종의 매니팩처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생산성, 양산성, 라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노테크 에너지는 팹리스 그리고 파운더리는 우리 기업이 맡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배터리를 설계하는 거군요. 자기들이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맞습니다. 그 그래핀이 섞여 있는 맞습니다. 전해질. 도전제와 전해액. 도전제와 전해액을 넣은 양극과 음극까지도 우리가 또 설계를 또 하겠다.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이 안 나는 것.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게
사실 전기차 화재가 언급되기 전부터 국내에 왕왕 배터리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 자전거나 퀵보드를 충전하는 도중 아니면 충전을 끝내고 나서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이 제품이 모빌리티나 ESS, UPS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 분석이 많아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도 뭐 길거리 많이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퀵보드 많이 다니잖아요. 네. 요거 해외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똑같아요. 화재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전기차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덩치가 있고 두껍고 뭐 이런데 퀵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노테크 에너지가 좀 주안점으로 둔 시장도 이 모빌리티 시장이 되겠습니다. 2170 규격 원통형 배터리를 금양이 그 안에 있는 배터리 설계는 아니죠. 그 어떤 네. 레시피대로 나노테크 에너지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준다라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규모는? 규모는 지금 나노테크 에너지가 받은 수주 물량이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누구예요? 그 최종 고객? 고객사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사들은 끝까지 좀 비밀로 좀 가려져 있는데 네. 주로 UPS, ESS,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기업들이고요. 네. 이 기업들한테 받은 물량이 3기가와트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3기가와트시면요, 이게 300km 이상 주행하는 전기차로 한 6만 대 정도 분량이에요. 네. 적지 않은 양입니다. 네. 그 양을 나노테크가 받았고 이제 본인들이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거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투자나 캐파나 노하우들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용량으로 보면 3기가와트시 내외로 추정이 네. 되고 대수로는 3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의 한 6만 대 분량. 6만 대 분량. 기사에는 5만 대라고 쓰셨는데. 최소라고 그랬습니다. 최소 5만 대 이상. 그렇군요. 예. 언제부터 만듭니까? 곧바로 생산을 시작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샘플을 해보겠죠. 2026년 1분기에는 납품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전에 금양은 뭐 배터리 만들 수 있는 어떤 라인이나 이런 거 깔아야 되는 겁니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예,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깔려 있죠? 지금 외부에 밝힌 거로는 지금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자꾸 이제 뭐 4680이나 4695 이쪽 얘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실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짓는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2170 같은 경우에는 1기가와트시 정도 지금 내부에 네.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공시사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공시를 안 했을까요? 공시를 하고 싶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요게 원래 행사가 이번 주에 있기로 했는데, 네. 행사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좀 밀렸고요. 저희가 이 방송은 그 MOU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거래소에서 조금 만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직 그렇군요. 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네, 주가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먼저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특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셀 개발, 셀 양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의심 섞인 눈초리도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파우치나 각형 배터리 이야기할 때 선 주문 후 생산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먼저 어딘가에서 주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특히 원통형 배터리는 일종의 기성 배터리에 가깝기 때문에 네. 오래된 형태의 배터리여서 만들어서 팔겠다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B2C에 좀 가까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노테크 에너지는 그들의 고객사로부터도 수주를 많이 받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3기가와트시 정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도 꽤 되겠는데. 금액으로도 수천억 주면. 그렇군요. 수천억 규모니까 뭐 그것보다 낮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금양이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금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래서 공시를 내고 싶어 했는데 보통 공시 저는 뭐 잘 그 내부에 있는 뭐 거래소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어떤 수주 공시할 때 계약일이 그 해당 날짜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016년에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2026년 2026년에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지금 금양이 양극재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들도 원래 2170은 했습니다. 원래 했어요. 2170은 했는데 지금 뭐 배터리 투자하고 뭐 이 부분은 테슬라가 만든다는 그 46 시리즈를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네. 구글에서요. 나노테크 에너지라고 쳐보시면 기업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래핀 배터리 전도성이 높고 불이 아예 안 나는 게 맞습니다. 아예 안 나는 않고 그러니까 나긴 나는데 이제 불이 안 번지는 거죠. 안 번진다. 안 번지는. 근래에 그 불이 많이 나서 뭐 좀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꺾이거나 우려가 생기는 부분에서 이런 기술이 뭐 엄청 크게 상용화 되면은 좀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혹은 뭐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매개체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여담입니다만 그 과거에 100여 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극렬하게 반대한 집단이 있었죠. 뭐 이건 저희 말고도 여러 다른 그 방송에서도 언급한 얘기인데 마차 말이 끌죠. 굉장히 자동차는 내연차는 위험하다. 옛날에요. 위험하다. 왜냐면 어쨌든 가솔린이라는 게 불이 붙고 위험하잖아요. 마차가 잘 다니는데 왜 또 앞에 마부가 안정적인 마부가 운전해 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기어 변속하려면 지금의 그런 기어가 아니었어요. 기어 변속 봉이 한 5개 6개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조작도 해야 되고 뭐 연료도 불이 붙고 연료 넣다가 뭐 불이 붙기도 하고 그때는 자동차 시동을 어떻게 했냐면 앞에다가 그 경운기처럼 꼽고 돌리는 방식 이거 하다가 팔 골절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저 내연차 되게 위험하다 라고 마차 업계에서는 위험한 제품이니까 마차 쓰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뭐 그게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내연차와 전기차도 비슷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금양 입장에서는 큰 뉴스이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